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중요한 거니까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거 뭐지? 직감 숙제 아니었어요? 아니, 직감? 이제 배운 데까지 숙제였죠? 열심히 했는데. 숙제 맞았어요. 다시 볼게요. 자, 이런 직선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항상 그렇지 항상 지나는 점을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에 대한 관점은 K에 대한 뭘로 바라봅니다. 이 방정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뭐가 됐어요? X 더하기 2Y 더하기 4 이렇게 됐고요. K가 없는 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는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인 점은 항상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뭐 해주면요? 요거 두 개를 연립해주면요. 내가 저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 정도는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오케이?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필수의 8번. 요거는 그 상황을 완전히 그냥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진행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요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건 항상 지나는 점이었잖아. 그죠? 그럼 항상 지나는 점이 있을 때 얘를 지날 때 여기는 얘를 세워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요 직선이랑 여기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요건 잠깐만 무시합니다. 요건 잠깐만 생략해. 오케이? 요건 생략하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다시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세워줄 수 있냐면 3x 더하기 2y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2x 마이너스 y 더하기 5에다가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데다 하나 k 딱 붙여주고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는 얘의 의미가 뭐가 됩니다. 여기는 얘의 의미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 상황을 거꾸로 간 거야. 하나의 주제인데 방향성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봤을 때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줄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교점, 여기는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시 봐봐.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은요. 그냥 두 개를 이렇게 써주고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곳에다가 여기 말고 여기다 K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곳에다 K 하나 딱 붙여주고 두 개 더 해가지고 빵입니다.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는 얘의 의미가 뭐라고?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봐봐. 그냥 심플하게 여기는 이 문제를 너희가 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이 문제를 너희가 푼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요거 두 개 뭐 할 거야? 요거 두 개 연립해서 교점을 실제로 구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구한 다음에 그 교점이랑 여기 얘니까 결국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겠지. 그럼 충분히 구할 수는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이 개념을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알고 가자. 왜냐면 나중에는 뭐 할 거냐면 어떤 원이 있고요. 어떤 원이 있고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 그때도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오케이? 지금은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하는 게 편하지만 원과 원의 교점을 구하려면 불편합니다. 2차 연립을 해야 되거든.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 지금은 선생님이 생각해도 사실은 여기는 얘랑 연립해서 교점 구한 다음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이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런 애들을 발견했어요. 그럼 얘가 빵입니다. 얘가 빵입니다. 다시 얘가 빵이고 얘가 빵인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내가 해석했잖아. 그지? 그 해석을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을 발견했으면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저기는 쟤랑 쟤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궁금했다면 요거 하나 써주고 요거 하나 써준 다음에 K 하나 달아주고 는 0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흐름 잡아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요렇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생략했던 여기는 요거 있잖아. 요거를 이제 XY에다 적절하게 딱딱 집어넣어주면 내가 뭘 구할 수 있겠어? K 하나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K9에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3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K배에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하기 5 이렇게 됩니다.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K 될 거고요. 여기는 얘가 얼마니? 플러스 뭔가요? 이렇게 될 테니까 K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 마이너스 5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내가 실제로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된다. 이런 느낌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테마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봅시다. 자, 오늘의 메인 테마는요. 두 직선.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한 직선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직선 두 개 가지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오늘의 테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얘들아, 위치관계라는 말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한 적이 있지 않니? 위치관계라고 하는 건 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위치관계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계속 이제 위치관계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야. 앞으로 계속 할 거야. 예전에도 했었고 2차 함수랑 x축의 위치관계,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위치관계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는 얘는 그냥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혹시라도 만난다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위치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위치관계는요, 뭐 하는 거냐면 연립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연립을 했을 때 거기는 연립 방정식의 결과가 2차가 된다 혹은 뭐 1차가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날 거예요. 2차가 됐을 때 만나냐 안 만나냐 혹은 몇 개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판별식적으로 넘어갑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가 됐을 때 상황이 지금 배우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직선 우리가 지금 형태를 되게 많이 배웠어요. 표준형 배웠고 기본형 배웠고 일반형 배웠고, 그죠? 그럼 지금은 일반형 방정식에 대해 생각을 할 겁니다. 자, ax 더하기 by 두 가지 다 하잖아요. 표준형 먼저 갑시다.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한번 먼저 가볼게요. 요거랑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얘가 만나냐 안 만나냐인데, 여기 있는 얘는 사실 만나봐야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개의 점에서 만날 거야. 아니요, 완벽하게 다 일치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판별식처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이 포인트는 지금 여기선 별로 의미가 없어요. 두 직선의 위치관계 딱 몇 가지로 정리를 하냐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요 이야기 하나랑 그 다음에 평행하다. 요 이야기 하나랑 그다음에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요 얘기랑 마지막으로 두 직선은 수직입니다. 이렇게 딱 4개의 관점에서 바라볼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그냥 어떻게만 하면 되겠니? 두 개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그죠? 직선 두 개의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어디서 만나는 상관없이 어차피 만나긴 만날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됩니다. 요 이야기가 끝나는 거고, 그다음 평행이라고 하는 거는 m과 m' 어때야 되겠어? 기울기는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나는 점 n과 n' 서로 달라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일치한다는 거는 m과 m''도 같고요. 그 다음에 n과 n''도 같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마지막 수직이다가 뭐라고 했죠? m과 m' 두 개 곱하는 결과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렇게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내용 자체는 그냥 일단은 이렇게 갑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조금 더 나아가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요거 하나랑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요거 두 개 가지고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일단은 내가 지금 저 상태로는 기울기랑 y절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테니까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은 쟤를 바꿔보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죠. 그죠?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a-x 더하기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어때요? 달라요 라고 한다면 다시 이 의미를 잘 생각해봐. 일단은 기울기 되는 측면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건 얘랑 비교할 거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b분의 뭐가? a가 뭐가 됩니다. b-분의 a-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해서 얘랑 자리가 바뀐다면 얘랑 자리가 바뀐다면 얘는 a-분의 a가 b-분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의 의미가 기울기 같다라는 의미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는 y절편이 같다라는 의미 자체를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랑 같다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 얘도 b분의 c라는 애가 b-분의 c-랑 같으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얘에 대한 의미를 이거 넘기고 이거 넘겨서 마찬가지로 b-분의 b가 c-분의 c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y절편이 같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여기는 얘를 한 방에 정리를 하자면 얘는 한 점에서 만든다니까 기울기가 다르다거든. 그러니까 얘는 a-분의 a가 b-분의 b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다시 a-분의 a가 b-분의 b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쟤는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평행하다라는 건 뭐겠어요? a-분의 a가 b-분의 뭐가 됐으면 좋겠어? b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y절편은 또 달라야 되거든. c-분의 c랑은 아니야. 달라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일치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 똑같았으면 좋겠으니까 a-분의 a가 b-분의 b가 c-분의 c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직 조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수직 조건은 마찬가지야. 얘랑 뭐해서 곱해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1이 됐으면 좋겠어. 얘랑 곱해볼게요. 얘는 b-b분의 a-a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해서 여기는 얘를 넘겨줍니다. 그럼 얘는 a-는 마이너스 bb-가 될 거고요. 여기 얘가 넘어가면은 얘는 특이하게 이런 결과로 나옵니다. a 더하기 bb-가 0이 되면은 쟤는 뭐가 되는구나? 수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4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든 혹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든 바로바로 얘가 평행한지 일치한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수직인지에 대한 판단을 너희가 스스로 빠르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는 얘가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죠? 요거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 공식 이야기 하나 하면 오늘 테마는 완전히 다 끝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메인 테마 중에 하나 요거만큼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대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문제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지나는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뭐하고 평행하고 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었겠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걸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은 일단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x가 이만큼 증가했네요. y는 얼마큼 감소했나요? 4만큼 감소했네요. 그죠? 기울기는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였어요. 그냥 y절편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입니다. 그냥 이렇게 세워주면 얘가 1번 문제 답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은 뭐다? 수직이다라고 줬어요. 그럼 일단은 여기 있는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자.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뺄게요. 그러면 1 되고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5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구나? 5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2번 문제의 답은 y는 5분의 1에 x-2에다가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다. 이거 전개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입니다. 되게 간단한 얘기.
넘어가. 되게 쉬워요, 오늘 하는 거. 진짜. 다음 볼게요. 자, 두 직선 이번에는 뭘로 줬네요? 일반형으로 줬네요, 그죠? 일반형으로 줬으니까 일반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직선 두 개를 이렇게 줬어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a-2분의 a가 3분의 마이너스 1이 얘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렇게 식쓰면 되는 건데 여기는 얘는 뭐 사실 의미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고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3a는 뭐가 되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면서 4a가 뭐가 돼요? 2가 됩니다. a는 2분의 1이 되는군요. 이렇게 구해주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 수직 조건 뭐라고 했어? a 더하기 b가 0입니다. 이게 수직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좀 잊기 쉬운 형태야. 잊기 쉬워요. 저기는 쟤는. 그래서 신경 써서 외워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얘랑 곱해요. 그러면 a에다가 a-2 이렇게 하면 되고요. 더하기 여기는 얘랑 곱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3이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얘가 0이군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상수 a 값은 두 개가 나올 것 같아요. 됐죠? 하나가 3이고요. 하나가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렇게 답해주면 됩니다. 별거 없죠? 넘어갑니다. 되게 쉬워요. 다음 발전 예제 11번. 이것도 뭐 사실 뭐 개념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사소한 생각을 하면 돼요. 정말 사소한 생각을 할 줄만 알면 돼. 봐봐. 세 직선이 주어져 있었어. 여기는 얘는 기울기 준 거야. 직선 완전 다 줬어요. 직선 완전히 다 줬고 여기는 얘만 다 주진 않았네요. 그죠? 이렇게 줬는데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이게 무슨 말이야? 직선이 3개 있으면 삼각형이 하나 나오나 보다 이런 생각 하나 해줄 수 있을 거잖아. 근데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댔어. 그러면 어떻게 되면 세 직선이 어떻게 되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까? 첫 번째 두 직선이 뭐 할 때? 평행해버리면 두 직선이 평행을 이렇게 돼버리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겠죠. 그럼 두 번째 또 어떤 상황? 세 직선이 한 점 지날 때 그러니까 요렇게 기울기는 다 달라도 되는데 한 점을 지나버리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물론 세 직선이 다 평행한 경우도 당연히 삼각형을 이루진 않겠지만 이미 지금 여기서 얘랑 얘는 기울기가 다른 거를 내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구나 라고 생각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요 경우였다면 여기는 얘랑 평행하다 1번 얘랑 평행하다 2번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뭐가 되겠어요? 평행해야 되니까 3분의 a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1분의 1이 됐으면 좋겠어. 되나요? 여기까지만 써도 되죠? 이거 안 써도 되죠? 이거 뭐야? 마이너스 4분의 2는 당연히 다르니까 안 써도 되죠. 이건 신경 쓰지 않을게요, 지금은.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요거랑 평행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게 아니구나. 얘랑 평행하지 않으니까 요거랑 평행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1분의 a가 뭐가 됩니다. 1분의 1이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2분의 2가 아니다. 이렇게 식 세워주면 되겠네요. 마찬가지 여기서 이런 식들은 다 필요 없는 식들이 될 테니까 여기서 a 값은 3 나올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a 값은 1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이어도 이렇게 되는 거고 3이어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세 직선이 한 점을 지났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 3번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여기는 얘랑 교점을 먼저 구해주세요. 오케이? 지금 완전히 주어져 있는 3x 더하기 y-4는 0이라는 애랑 그 다음 누구랑 x 더하기 y-2가 0이라는 애랑 요거 두 개를 먼저 연립해서 요거 두 개 가지고 먼저 교점을 먼저 구합니다. 오케이? 그 교점을 구해볼게요. 두 개 빼보자. 이 상태로 빼보자.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즉 x는 1 나올 거고요. x가 1이었다면 y 값도 1 나오겠네요. y도 1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점은 1,1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요거 두 개 교점 구했으니까 우리 마지막 마무리로 뭐 해주면 되겠어? ax 더하기 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얘를 지나도록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대입해서 성립합니다. 식 써주면 되거든요. 집어넣어주세요. 그럼 a 더하기 1 더하기 2가
0이 되면서 세 번째 a는 마이너스 3 나오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해주니까 답은 1이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생각이잖아. 어떻게 되면 직선 세 개가 어떻게 되면 삼각형이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사소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는 얘는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세 직선이 다 만나는 이런 경우만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거야.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거는 얘랑 얘랑 평행할 수도 있고 얘랑 얘랑 평행할 수도 있고 얘랑 얘랑 평행할 수도 있는데 얘랑 얘랑 이미 평행하지 않으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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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경우 살펴보면 되고요. 세 직선이 한 점 지난다는 건 그냥 심플하게 얘랑 얘 교점 구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얘랑 얘랑 교점 구해서 대입해서 지난다 라고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하게 개념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거기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뭐 해볼까?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3-20번 문제. 자, 봅시다. 자, 여기는 요거는 지금 A를 모르고 여기는 B를 몰라. 여기는 얘는 지금 다 주어져 있어. 그치? 그래서 요 직선 대충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 지금 이 두 개가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 좌표 평면이 총 네 부분을 나눠주고 싶다고 했어. 그 네 부분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분 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세 개의 기울기가 다 다르면 일단은 안 될 것 같아. 그 중에서도 이런 건 어떨까? 세 개의 기울기가 다 다른데 기울기는 다 다른데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했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등분 되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일단 기울기 두 개는 같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 근데 이것만 해도 이미 지금 어때? 이렇게 3등분 돼 있잖아. 그죠? 여기다 내가 이렇게 기울기 다른 걸 하나 더 갖다 주면은 6개의 등분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세 개의 직선이 전부 다 평행한 이런 경우일 때 딱 4등분이 되는구나. 4개의 등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만 찾아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 a분의 1은 2분의 다시 1분의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라고 해서 a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은 b분의 2가 됩니다. 라고 해서 마찬가지 b 구해주면 되겠네요. 네, 이런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a랑 b 구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만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이번에 할 개념은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오케이? 그냥 점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점이 있었고 밖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직선에 그을 수 있는 선들은 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애가 하나 있죠. 특별한 애. 여기서부터 거리가 가장 짧은 애가 있고요. 나머지 직선들은 다 짧지 않은 애로 퉁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 가장 짧은 여기는 요 점, 여기까지. 여기는 요 길이에 관심이 생기는 거고 이 길이를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당연히 수직일 거야. 수선해발 내린 게 가장 짧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요. A, B 말고 x1, y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여기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을 때 그때 공식 B는 뭐가 되냐면 두 점 사이 거리는 이거는 그냥 일단은 암기해 두세요. 절대로 증명해달라 이런 얘기는 절대로란 말은 선생님 잘 안 좋아하긴 하지만 안 나올 거예요. 오케이? 증명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알죠? 선생님이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요거에 대한 증명 문제는 딱 한 번 봤어요. 시험에 나오고 딱 한 번 봤어요. 그것도 되게 어려운 학교였지. 되게 빡세기로 유명한 되게 어려운 학교에서 그것도 풀로 다 증명하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다 써주고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거 말고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믿고 그냥 외워주세요. 알았죠? 증명에 대한 궁금증은 잠깐 넣어두고요. 그냥 그대로 뭐 해주세요? 외워주세요. 외우는 방법. 여기서 잘 봐봐. 그냥 요 점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 그럼 뭐가 돼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절대값 하나 박아줍니다. 밑에는 요 직선의 개수들 있지, 1차의 개수들 있지, 걔네들의 제곱의 합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루트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요 공식은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나중에 헷갈려요. 여기인데 얘가 막 요거 제곱해서 넣고 요거 제곱해서 넣고 막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공식이 1차항의 개수들을 각각 제곱해서 넣는 거구나 꼭 생각해 주면 되고요. 여기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요 직선 요만큼에다가 뭘 넣어서 x1, y1을 넣어서 나온 결과를 집어넣어 주는 거구나. 요 정도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예제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1에서 x 3x 더하기 4y 더하기 5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요.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그냥 요거의 제곱 해가지고 3제곱 더하기 4제곱 해서 루트를 씌워줍니다. 이게 분모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점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얘는 6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겠죠. 거기에 절대값 박아주면 얘는 5분의 뭐가 됩니다. 15가 되면서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로 안 어려워요. 다음 두 번째 3,1 똑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y는 뭐라고 해볼까? 2x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얘랑 얘 사이 거리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은 일단은 봐봐. 이 공식 자체가 뭘 기준으로 나와 있냐면 얘는 무슨 형 기준으로 나와 있어? 일반형 기준으로 나와 있어. 일반형일 때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표준형만 가지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표준형 가지고 못해요. 얘는 반드시 처음에 뭘로 바꿔준다. 일반형으로 바꿔준다. 일반형으로 바꿔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얘만 넘겨주면 됩니다. 2x-y 더하기 3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고요. 그 다음에 3,1과 거리를 또 다시 같이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니까 루트 5가 될 거고 여기는 얘를 집어넣어. 얼마나? 6 집어넣어. 마이너스 1 더하기 3입니다. 절대값. 이런 게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거 없어요. 그냥 이 직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나 암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번외로, 이거는 교육과정 외이긴 하지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한 거라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도 이거랑 좀 유사하니까 같이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자,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존재한다는 거는 뭐냐면 두 개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얘가 평행하지 않으면 언젠가 뭐 하겠어? 만날 거란 말이야. 만나면 거리가 없잖아, 그지? 평행하다는 얘기니까 어디까지 똑같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물티슈? C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까지는 똑같을 거야.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여기만 C 다시 이렇게 바뀌어요. 얘가 C고 얘가 C 다시야. 그러니까 요것만 지금 바뀌어있는 상태, 다른 상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요때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되냐면 D는 뭐가 되냐면 루트 똑같아. A제곱 더하기 B제곱까지 똑같이 나오거든. 여기 있는 절대값에 C 빼기 C 다시라고 해서 요거 두 개의 차이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공식도 굉장히 유용한 공식이니까 기억해 주고요. 자, 다시 봐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입니다 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x 더하기 2y 더하기 6은 0입니다 라는 직선이 있었어요. 요거 두 개 사이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루트 1제곱 더하기 2제곱이니까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차이는 얼마니? 3입니다. 그래서 루트 5분의 3이군요. 요렇게 거리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거 공식을 모르면 그럼 못 푸나요? 아니야, 풀 수는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그냥 이렇게 풀어요. 여기 있는 요것 중에서 내가 대충 아무 점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정도를 대충 잡아버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 맞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충 잡아버려. 여기 한 점 잡아버려. 그리고 나서 요 직선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이 공식 가지고 충분히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니까 요거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까지 하면은 일단은 너희가 이제 거리를 구한다든지 점을 구한다든지 이런 모든 도구들은 전부 다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봐봐. 우리가 점이 궁금했어요. 좌표 평면상에서 점이 궁금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바라볼 거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 제일 유명한 게 그냥 연립합니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떤 점이 있었는데 걔가 지나는 선에 대한, 여기는 요 선에 대한 관찰을 해주고 다 어떤 도형의 방정식들로 주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는 요거 두 개를 내가 뭐해서 연립해서 여기는 요 점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겠어? 내분점이라든지 외분점, 즉 분점에 대한 이야기로 요 점에 대한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 점과 요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이 점이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요 점과 요 점에 관심을 가져주고 2대1이구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서 점을 구할 수 있는 도구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연립의 의미라고 생각해. 봐봐. 요 점이 궁금해. 그럼 나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는 0이었어.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보자. 오케이? 요 점이 궁금해.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이 직선이랑 여기 있는 얘 누구야? x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연립이다라고 생각해도 돼. 오케이? 얘 분명 여기는 이 직선의 y절편이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거든. 뭘로 봐도 상관없어. 어쨌든 요 점을 구할 때는 연립이라는 요 개념을 사용하면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고 두 번째는 분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구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길이를 구하는 건 사실 좀 경우가 좀 되게 세부적으로 되게 다양한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양 끝 점을 바라봅니다.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양 끝점을 꼭 바라봐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요 선분의 길이가 궁금했어. 그럼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을 빨리 구해요.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여기 있는 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한 점과 직선 바라봐 주세요. 한 점과 직선 바라봐 주세요. 얘는 한 점과 직선 이렇게 있을 때 요 거리도 이제 나는 구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구나.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면 이제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넓이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넓이에 대한 이야기는 맨날 똑같아. 넓이에 대한 이야기는 뭐겠어? 어차피 가로 세로야. 그죠? 이게 사각형이면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고 삼각형이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냥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 이 가로는 다시 길이의 관점으로 세로도 길이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에서 여기는 이 점에 관심이 생겼어. 그럼 다시 점에 관점 생겼으면 이쪽으로 와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넓이가 궁금하면은 길이에 관심이 생기는 거고 길이에 관심이 생기면 점에 관심이 생기는 거고 점에 관심이 생기면은 연립이나 분점으로 해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 흐름만 잘 잡고 있으면 좌표 평면에 올라가 있는 어떤 도형이든 전부 다 너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걸 토대로 여기는 요 도구들을 토대로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중학교 내내 배웠던 도형들에 대한 것들을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걔에 대한 관찰을 하며 문제를 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도구들은 이 정도만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 총정리했어요. 여기는 얘 두 점 사이 이건 이게 연립 이건 됐고요. 내분점 외분점 공식 따로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따로 안 써도 되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저기 있습니다. 오케이? 그게 다야 지금 배울 게. 됐죠?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애들 12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세요. 그냥 다이렉트로 연습하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얘가 뭘로 주어져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얘를 일반형으로 바꿀 건데 이런 경우에는 요거 가지고 가기 좀
좀 버겁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 2 곱해놓고 2y는 x 더하기 2입니다. x 마이너스 2y 더하기 2는 0입니다.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해준 다음에 얘와 1,4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5의 루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고요. 4 집어넣습니다.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이게 얼마니? 5가 되나요?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5가 되겠죠? 얘는 루트 5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끝이야. 별거 없지? 공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 공식만 정확하게 외워서 사용할 줄만 알면은 여기서 편안하게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여기서 지금 3,0이랑 뭐 줬어? x-ay-1은 0입니다 줬어. 여기는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줬어요? 1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합니다. 뭐가요? 얘랑 얘 사이 거리. 얘랑 얘 사이 거리가 루트 1 더하기 a 제곱분의 3 집어넣고요. 0 집어넣을게요. 얘는 절대값 2가 될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해서 이거 넘어가고요. 1 더하기 a 제곱의 루트가 그럼 2가 될 테니까 1 더하기 a 제곱이 2가 4가 되면서 a 제곱은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a는 뿔마 루트 3이 되겠군요.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여기까지 배웠으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제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여기 이 문제는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공식 사용해서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루트 5분의 0이랑 5의 차이니까 5 해서 루트 5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별거 없죠?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짓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이런 14번 같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린 도구는 충분하니까. 잘 봐봐. 점이 3개가 있어요. 여기 요 점이 지금 5,3입니다.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고요. B라는 점 대충 막 찍어볼게요.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지금 2,6이라고 준 거고 여기는 요 점의 좌표 C라고 한번 해보고 1,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여기는 요 삼각형의 뭐가 궁금합니다. 넓이가 궁금합니다. 좀 봐봐.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볼게.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하다고? 넓이가 궁금하다고. 그러면은 여긴 얘는 어차피 2분의 1 곱하기 뭐겠어? 가로 곱하기 세로일 거란 말이야. 넓이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런 식이잖아, 그지? 그지? 그럼 난 여기서 뭐만 구하면 되겠어? 가로의 길이 구하면 되고 세로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겠어? 뭘 가로로 놓을 것인지, 뭘 세로로 놓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가로를 얘를 가로라고 놓고 얘를 높이라고 봐도 괜찮고 얘를 가로라고 놓고 얘를 높이라고 봐도 괜찮고 여기는 얘를 가로라고 놓고 얘를 높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세 가지 방법이 다 있다는 소리예요. 그냥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는 얘를 가로라고 그냥 확정을 지어버릴게. 얘를 가로다. 여기서 수순점을 딱 내려가지고 여기는 이 길이를 세로다 이렇게 확정을 지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나 이제 가로에 뭐가 궁금한 거야? 길이가 궁금한 거야. 또 뭐가 궁금한 거야? 세로의 길이가 지금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길이가 궁금하니까 난 처음에 뭐 볼 거야? 가로의 길이 여기 이 길이가 궁금하니까 양 끝점이 보이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보였어? 양 끝점이 보였어. 맞아요?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해결하면 되겠군요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고요. 두 번째, 세로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세로의 길이가 궁금했는데 얘는 지금 점과 뭐가 보였어? 직선이 보였죠. 그치? 점과 직선이 보였어. 다시 뭐가 보였어? 점과 직선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그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군요. 이 생각을 그냥 해주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양 끝점, 여기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루트 해가지고 얘랑 얘의 차이가 지금 1이네요. 1의 제곱. 얘랑 얘의 차이는 5가 되네요. 그죠? 5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려고 했는데 점은 준비가 돼 있는데 뭐가 준비가 안 됐네. 지금 가만 보니까 직선이 준비가 안 됐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선의 방정식 만들려고 봤더니 여기는 요 직선이 지금 나는 궁금했던 건데 뭘 줬어 나한테? 두 개의 점이나 줬어. 친절하게. x가 얼만큼 증가할 때? 마이너스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만큼 증가하나요? 마이너스 5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기울기가 얼마군요? 기울기가
5군 6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요점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얘는 y는 뭐가 돼요? 5에다가 x-1에다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5x-4가 될 거고요. 직선이 완성됐는데 일단 얘는 아직 표준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일반형으로 바꿔줘야겠네. 5x-y-4는 0입니다라는 직선과 무슨 점 보면 되겠어요? 5,3이라는 점 보면 되겠네요. 되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 거리는 루트 해가지고 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니까 25 마이너스 집어넣으니까 3 마이너스 4의 절대값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거기다 뭐만 하면 되겠어? 2분의 1만 해주면 끝나겠네요.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는 얘랑 약분해서 그냥 없어지네. 그러니까 답은 2분의 1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이거 8인가요? 그럼 얘는 17이 되네요. 그죠? 아니 7이구나. 18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9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 문제를 풀 때 해결 전략은 그냥 이런 느낌이야. 처음에 궁금한 게 넓이였어? 넓이가 궁금해? 그럼 나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궁금해. 가로 길이는 어떻게 구할래? 그냥 양끝 점이 있으니까 양끝 점 사이 거리를 구할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로 길이 어떻게 구할래? 점 하나 주어졌고 직선이 보이네.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개의 점을 나한테 준 거니까 나는 이 직선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해결할래 라고 생각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그냥 넓이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게끔 구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 신발끈 공식이나 뭐 사선 공식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줘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썼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그래서 아예 알려주지도 않을 거예요.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너희가 시험 보기 직전에 그러니까 너희 일단은 이런 생각들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완전히 체득할 수 있게끔 먼저 연습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 좀 심화 공식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항상 순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기본이 잘 잡혀있는 상태에서 심화가 존재하는 거지. 심화만 막 배워봐야 기본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잡았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그 쓸데없는 그런 공식들은 일단 안 알려줘. 물론 쓸데가 굉장히 많은 공식이에요. 되게 유용해. 나도 지금 이 문제 너희들한테 풀어주면서 그 공식 쓰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거든. 근데 지금 너희를 위해서 선생님 참고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알죠? 그냥 이렇게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 가면서 하나하나 도형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죠? 그렇게 잡아봤으면 좋겠네요. 해서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 문제 26번, 27번이 있으니까 요렇게 움직이면은 소희야 요거 두 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할 수 있어요. 26번 먼저 풀고 27번 풀면 됩니다.